안녕하세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기초를 써야 되는 이재명입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초보 시절 의료사고, 의료과어, 의료과실이 무슨 의미인지 그 차이를 제대로 몰랐고 글씨도 비슷해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을 구분해 주세요. 의료사고, 의료과실은 다릅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의료과실이 포함된다는 사실과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사고가 아닌 의료과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료사고 사례 등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환자나 유족은 의료사고의 나쁜 결과만 보고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글씨마저 다르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곧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 해당 여부.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 중 의료과실이 있고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료 청구만 가능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한지는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또는 과실이 있는 의료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보험사고와 기한증의 경합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곧 의료과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환자 측은 상담하기 전부터 의료과실로 보고 오거나 그냥 재수가 없어서 생긴 질병수술이 합병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술 또는 수술 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 감정적 대응도 있습니다. 손사 입장에서 의료과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 경위나 의심이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경은 가지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시술 또는 수술 후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그 결과만 보고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진에 의료과실할 수 없고 의료과실이 아닌 기한증, 합병증, 불가항력, 원인 미상의 의료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면담, 의료사고 발생 원인, 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 원인을 물으면 설명해 주거나 또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환자처럼 의사 선생님에게 곧바로 의료과실이라고 말을 꺼내면 의사의 눈빛이 달라지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면담을 해보면 사실과 의견처럼 그 의사의 말과 진실이 다를 수 있고 처음부터 순수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숨기려는 듯 협조하지 않거나 전문 지식과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넘기고 보자며 2차 거짓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속으로 업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조금 보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 환자와 타인과의 갈등 구조가 기본상이고 환자와 의사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환자나 손사 입장에서는 의사의 전문 지식과 응기응변, 거기에 병원 측의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장난 아닙니다. 전문가인 그들은 어려운 법률 용어와 의학 전문 용어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교묘하게 섞어서 비틀어서 보내면 우선은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환자나 손사도 엄청 헷갈리고 비전문가임을 절로 실토하게 되며 유사한 사례나 판례로도 감당이 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속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도 있기에 자명은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실은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와 난이도, 의료사고 원인 규명이나 입증 책임,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 상태로 질병사망보험금을 등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자명에게 사건 분석 의뢰 후 의료과실 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사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의뢰인도 있으며 심지어 손사 중에도 왜 그런 것을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특성, 위험전가와 착수금, 손사에게 의료과실의 입증과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묻지만
의뢰인은 그런 위험 부담을 일체라는 손사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심지어 장애진산 비용이 없다거나 착수금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선사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자명이 자기 비용으로 일을 하고 실패하면 그 책임도 자명이 부담하게 되니까요. 환자의 병원비의 지출, 경제적 어려움이나 딱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고 가끔은 환자 입장을 고려해서 착수금 수도 일을 맞지만 10만 원이라도 계약금 성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시간 소요. 비용 개념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자료 열람 복상 등의 다른 부분에서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소견서나 진단 선생의 문의를 위해 지방에 있는 병원 의사를 만나러 몇 번 찾아갈지 모르지만 자동차 연료비, 차비, 시간과 노력 등의 일당이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을 얘기하면 예면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야 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수금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라도 보충해달라고 합니다. 자명은 다른 사건, 다른 의료사고라도 소개시켜달라고 의뢰인에게 말을 건네며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습니다. 손사의 선비용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문의상 의료사고의 특징이나 일처리 과정을 잘 모르는 손사도 있습니다. 일처리를 맡기는 손사에게 유사한 의료사고를 해봤는지 문의하고 배상책임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나눠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무에서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알아야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무에서 의료사고를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것을 모르는 손사도 물론 의뢰인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보험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오히려 자명을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자명도 인간이 돼갑니다. 이상은 의료사고, 의료 가실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같이 싫어하는 깡철 선사였습니다.